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9월 2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운수노조로 알려진 IBT, 우리가 약칭으로 팀스터라고 말하는 노동단체가 그간에 쭉 민주당을 지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 30년 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위원장인 샤 브라이언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국제운송연합은 워싱턴 DC를 본부로 하여 미국 내 1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노동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린월이라고 잘 알려진 18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자와 그 계급들을 중심으로 미시간 등에서 승리를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이 그린월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여 왔는데 그 가운데 서 있던 노동단체가 바로 IBT, 즉 팀스터인 것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풀네임은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입니다. 한편 IRS 노조 근로자 대표인 도린 그린월드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IRS가 지지를 발표한 배경은 바로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 IRS는 2021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고 하여 약 8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또한 8만 7천 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하며 200억 불을 추가로 지금 의회에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1만 7천 명을 더 고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은 더욱더 살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돈잔치에 죽어나는 것은 서민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국노조위원인 IBT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못하고 카말라 해리스도 지지 못하여 발을 쑥 뺀 배경은 다름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붙었을 때는 노조들의 지지가 바이든이 4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가 들어서자 판도는 바뀐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3%, 카말라 해리스가 30몇 프로로 나타나자 이들은 도저히 그대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였다가는 노조 자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지니 발뺌을 한 것입니다. 한편 IRS는 지금 돈 문제가 걸려있으니 노조들이 정치적인 아젠다보다는 자기들 주머니가 더 앞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돈이 200억 달러가 해결될 때까지는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NN이 10월 23일 날 대선 토론 재경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카말라 해리스 측은 10월 23일 날 2차 대선 토론을 참석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원투 경기를 보면 잘 알듯이 승자와 패자 간에 꼭 패자가 재도전을 요청하는 것인데 내가 1대3의 도전에도 이긴 내가 구태여 재도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1년 대통령 취임식인 그날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던 소요 사태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 테러리스트로 아직까지도 실형을 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소요 사태 3일 전인 1월 3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불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일 후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소요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니 주방위군이나 군대 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크 밀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주적국인 중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중국 국방상과 전화한 내용이 지금 의회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시민의 대표이고 주권은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서 시민이 선택한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이 군대를 통솔 하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군부 특유의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개인 판단으로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편 오늘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 경찰국장이 보안을 파견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에게 요청을 하였으나 낸시 펠로시는 안전 보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 죽었던 애쉬 베비 씨나 그 많이 다친 사람 그리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많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참 무책임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 사실을 보도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으나 이 소식은 바로 의회에 출입하고 있는 한 기자가 올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의 미국 정치의 국정농단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이 대통령만 개최할 수 있는 국무회의를 백악관 웨스트 윙에서 자신이 주재를 하고 열었던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은 사자안보대회라고 알려진 쿼드 회의를 자기 자신의 사제인 달라웨어 윌밍턴에서 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 원수를 초대를 하게 되면 백악관으로 하여 모든 의전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 바이든은 그것을 생략을 하고 1대1로 달라웨어 윌밍턴 사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때늦게 인도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자 백악관 출입 기자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AP통신원인 제이크 밀러 특파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커드 국가 순회들과 개인적으로 돈독해 해왔으며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입장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국가 대 국가의 원수의 만남을 어떤 의전 행사도 없이 개인 사저로 불러서 밀담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돌이켜보면 지금 조 바이든의 인지 상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지난주 뉴욕주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 식당에 들렸습니다. 식당 이름은 퍼브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식당은 항상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들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와 여러가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종업원이 가지고 온 패드에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환호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용한 대통령이라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비트코인을 아는 것도 경이롭지만 그것으로 실제 생활에 사용한다는 자체가 더욱더 앞서가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한 손님은 마가 대신에 Make Bitcoin Great Again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